시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도함수 활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미적분 1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야. 정말 해피해 나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미적 1에서 약간 삐끗했다면은 조금 슬퍼지죠. 근데 미적 1에 대한 복습 겸 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부터는 문제풀이가 메인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접한다. 정민아, 접한다. 어떤 상황을 접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케. 한 점에서 이케. 한 점에서 이케. 고일 버전이에요. 한별식 인형이 한별식 고일 버전이에요. 한별식 얘기하는 건 이제 다항 함수에서만 얘기잖아. 특히 2차식. 그러니까 뭐 원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접하는 상황 갖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런 모습을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게 접하는 게 아니진 않습니다. 민지 뭐 접한다 하고 하면 생각나는 거 없나? 음. 거의 정답에 근접했습니다. 접한다라는 거는 자 1학년 버전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곡선이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판별식 D = 0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 2차 함수 또는 우리가 기백에서 했던 2차 곡선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야. 원에서도 마찬가지 14배수 판별식 D. 그런데 이게 2차 함수가 아니라 뾰로롱 뚝딱 3차 함수면 그래프의 교점 이즈 방정식의 해잖아. 중근을 여기서 하나 가지고 여기서 또 다른 실근도 가지게 돼요. 물론 그 2차 방정식 부분의 판별식이 0과 같다 이 얘기는 계속 유효한 건 맞아. 하지만 3차 방정식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판별식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은 조금 어폐는 있어요. 그래서 접한다는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값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경우. 다시 미분계수의 값이랑 두 곡선의 미분계수가 서로 동일하다면 교점이면서 그 교점에서 미분계수마저 동일하다면 우리는 두 도형은 서로 접한다고 한다. 그 교점에서 접한다고 합니다. 직선의 미분계수는 언제나 그 직선의 기울기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미분계수값 is 접선이 기울기다 라는 기하적인 성질을 배웠던 거고 접한다라는 것은 요 얘기야. 그래서 2차 곡선에서도 마찬가지 접하는 거고 이 원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와 미분계수의 값과 접선 기울기가 동일해진다면 그리고 요 얘기가 나중에는 여러 도형들의 두 도형들 사이에 접하는 관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fx가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그래프가 현재 이 지점 a, fa이자 a, ga인 이 지점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서 그때 접선 기울기마저 공통 접선을 가진다. 미분계수의 값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두 도형은 이 교점에서 서로 접한다고 하는 겁니다. 접하는 게 꼭 도형과 직선만 접하는 게 아닙니다. 도형과 도형 사이에도 접하는 관계가 성립됩니다. 곡선과 곡선 사이에도. 그래서 2차 함수랑 원이랑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3차 함수한테 원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의 위치 관계할 때 내적, 외적 하던 거랑 마찬가지.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미적원에 다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마찬가지.
다함수의 도함수 배운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뭐니? 접선 방정식에서 제일 주된 얘기는 접점이 누구냐야. 접점은 누구인가? 접점을 아는 경우, 접점을 알면 그 접점으로 접선 기울기 만들어서 접선 기울기 구하고 접선을 완성하고요. 접선의 방정식. 만약 접점의 좌표를 모르면은 1학년 때도 했던 이야기, 미적원에서도 했던 이야기, 접선, 직선의 위치 관계로부터 나오던 거. 접점을 모른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울기만 알려준다거나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준다거나 또는 외부의 한 점을 알려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접점을 하나 가정합니다. 접점 t, ft 가정하고 가정한 녀석 여튼 접점 나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접선 기울기 즉 미분계수 구해서 풀이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접선 방정식 풀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제일 기본적인 자세. 방정식을 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방정식을 구해낸다고 하면은 접점의 좌표가 메인입니다. 알면은 바로 쓰면 되고 모르면은 찾아가야 되는 거고 찾으려고 하면은 뭔가 약간 형상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미지수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래 있는 개념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부터 계속 수차 반복하던 겁니다. 1학년 때는 2차 함수 그려놓고 2차 함수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 찾아라. y는 mx 더하기 n 해서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런 거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요게 원으로 바뀌어서 뾰로롱 판별식 d가 0이거나 아니면 원의 중심에서 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r과 같다. 이걸 이용해도 됐었던 거고 그게 미적 5원 파트 3차 함수로 오니까 싹 그제서야 우리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표현했었던 거죠. 그때 이야기가 다 공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알려줄 때가 있었고 또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1짜리인 접선을 가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기울기 1짜리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평행한 것도 하나 더 있더라.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은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우리가 이제 이계도함수라는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될 부분입니다. 변곡점이라는 부분에 대한 점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접하는 녀석의 x 좌표 역시 대칭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무릎이 아프니까 좀 기대해야 돼. 오해하지 마. 네, 이렇게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서 2개, 3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나형에서 좀 심화된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한 점이 어느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이거는 나형에서 심하긴 한데 가형에서도 과거 기출됐던 얘기입니다. 여기 그냥 누가 봐도 극대인 것 같은 이곳에서의 접선은 이 친구 있죠. 자, 근데 얘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이건 거야. 얘를 접점으로 하는. 그럼 얘가 접점이 아니라 이 친구처럼 또 다른 하나의 교점이 되는 접선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접점이고요. 여기가 교점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총 2가지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접선의 개수는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한 접선은 언제나 2개가 생긴다. 3차 함수에서의 기본 이야기입니다. 그럼 외부의 한 점, 여기서 생기는 접선은 몇 개일까? 라고 봤을 때 이 점에서 지나는 접선 요렇게 하나, 요렇게도 하나
and 지금 그림이 개떡같지만 이쪽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그럼 너무 좀 저거 했지. 그럼 좀 적당하게 한 요런 녀석 합시다. 요렇게 접하는 건 그냥 금방 받아들이겠죠. 요렇게 접하는 것도 수긍되죠. 요렇게 접한다고. 접속 몇 개? 3개. 접속 2개 가진 동력이 있었고 3개 가진 동력이 있었다. 그래프 위에서 접속 2개였고, 물론 지금 이거 여러분이 달달 외울 건 아니고 상황 탔을 때 그림 그려보면은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 그러면 접속 2개, 3개 있으니까 하나, 4개도 한번 찾아보자. 특히 어디냐면은 이 그래프의 3차 함수의 변곡점에서는 접선이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변곡점에서 접선이 유일하냐? 그것만은 또 아니야. 그건 아니야. 3차 함수라서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래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겁니다. 그게 이 다음 시간에 진행할 도함수의 활용 파트야. 초월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합니다. 그때. 오늘은 그래프 그림 방법 모르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프 그림들을 몇 개 준비했어요. 보여줄 겁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랑 우리랑 같이 수업 시간에 대충 이렇게 생겼다 라고 스케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접선 1개, 그래프 위에서는 접선이 2개, 그 변곡점 밖에서는 접선이, 여기에서는 접선이 3개, 여기에서는 접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접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나형에서 좀 더 심화할 때 한 얘기인데,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기준으로 이쪽 동네에서는 뭐 1개, 그래프 위에서는 접선이 2개, 요 바깥쪽 이용에서는 접선이 3개 그려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굉장히 괴상하게 그려지는 그래프들한테 그런 작업들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하면 재미없지. 이렇게 발산해가는 녀석들이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해봤자 1년 됩니다. 별의별 문제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그래프에 뭐 극대, 극소, 변곡 찾아라 이런 거면은 양호한 문제야. 당장에 어떤 거에 나와서 여러분을 골탕 먹일 거냐면은 어떤 뭐 한 특정한 점을 지난다. 어떤 A,0 이런 점을 지나는 접선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접선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이 점에서 접선의 개수가 이쪽으로 하나, 2개, 그리고 여기로도 이건 접할 수가 없네. 이쪽으로 접할 수 있겠다. 수렴이 아니니까. 극한으로 수렴하는 형태는 아니니까. 뭐 여기선 접선 3개, 나중에 어디 갔더니 접선이 2개, 어디 1개, 어디 갔더니 접선이 2개, 막 이런 식의 얘기들 하면서 불연속인 지점을 찾아가고 그래프에다가 절대값 씌워놓고 질문하고 이런 사람 골 때리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튼 그 모든 문제들의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그래프 그림을 통해서 약간의 스케치, 그리고 스케치는 아이디어를 유도해내는 거야. 결국 디테일한 건 계산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제일 기본적인 이 접선과 관련된 3가지 형태 빠르게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은 접하는 직선이에요. 접하는 직선. 직선의 기울기와 그 미분계수의 값이 동일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접점의 좌표가 A, FA인 경우,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A, FA라는 접점이 있는 경우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F'A는 미분계수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것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접선 방정식 구하는 거는 많이 했죠.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 좌표는 접선 기울기 FA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 좌표. 그래서 뭐 FA가 우변 이항하는 그런 모습들 봤었고, 접점을 알 때 이야기. 그럼 두 번째, 접점 몰라. 기울기를 줬어. 기울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접선 기울기 1이 되는 거 찾아라. 여기만 있니? 여기도 있다고.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F'A가 언제 1이 되냐, 여기서 다시 한번 방정식을 풀어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찾아낸 접점으로 접선의 방정식 완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이었고요.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냥 말로만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점을 그어라.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지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아니,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접점의 좌표를 하나 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으로. 그래서 a, fa 해도 되고 뭐 t, ft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쓰셔도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풀이 스토리는 동일하게 진행. 물론 약간의 방정식 풀이가 들어갈 거고, 참고로 기하 벡터를 배운 또 학생들이니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탄젠트 세타의 값이 무엇과 같다? 접선 기울기와 같습니다. 미적 원에서도 이 세타는 예각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 45도와 30도와 60도 요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하 벡터를 삼각함수 했잖아. 두 개 가르치다 보면 나도 이렇게 헷갈린다. 삼각함수 했으니까 이제 이게 예각이 아니라 둔각인 것까지도, 탄젠트가 음수인 것까지도,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뭐 변태적으로 15도 이런 거 묻지는 않겠지만 탄젠트 2분의 세타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을 때 뭐 각이등분선과 평행을 찾아라. 뭐 유치한 문제긴 하지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첫 번 문제 풀러 갑시다. 이 교재가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유리식에 대해서는, 다시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접선의 방정식 묻지 않고 그냥 바로 유리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런 친구들에 대해 묻습니다. 2,3을 접점으로 가진답니다. 혹시나 싶어서 x에 2, 3 넣어보세요. x, y, 2, 3 만족하는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필요한 거 y' 접선의 기울기 찾아야 되겠죠. 미분계수 찾으러 갑니다. 자, 몫의 미분이네요. 몫의 미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따로 테스트는 안 보는데 몫의 미분 정리. 구술시험을 보고 있어. 네. 그렇지. 그렇죠. 분자 먼저 미분, 분모 나중에 미분. 그래서 x 플러스 1 미분하니까 분모 x 마이너스 1 그대로 마이너스, 그지?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니까 1. 분모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고. 근데 이거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즉 도함수죠.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2일 때일 거죠. 그래서 x 이퀄 2. 이런 식의 기호 표현도 있습니다. 일단 미분한 다음에 x에 2를 대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서술형 과정에서 이런 거 쓰시면 조금 곤란할 수는 있어요. 그냥 멘트로 이것이고,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계산하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문장으로만 완성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완성됐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 또는 전개해서 x 곱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7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정이에요. 즉 미분 연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미분 연습입니다. 사인 미분합니다. 사인 미분. 사인 미분하면 뭐지? 민지, 사인 미분.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다시 사인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이런 패턴 있었잖아. 골짝함수 서로 미분 관계 됐잖아. 적분은 안 돼도 얘네 그대로 그 패턴 따릅니다. 자, 그러면은 y 프라임 도함수 구하면은 이 사인 미분했다 코사인 3x 더하기 6분의 파이 하고 봤더니 x에 대한 당식이 있네. 그렇다면 요거 합성함수의 미분, 속미분까지 해줘야 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코사인면 미분하는 거 아니에요. 3x 더하기 6파이 미분하는 거니까 x에 대한 미분 3. 그래서 개수만 바꿔주자 6. 이거는 도함수고요. 도함수로부터 우리는 미분계수 쉽게 찾아내죠. 언제? x가 0일 때. x가 0이면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이 값 얼마? 기진? 코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요. 그래 30도니까 2분의 루트 4.
앞에 있는 6이랑 만나니까 너님 3루트 3이네요. 접선 기울기 나왔습니다.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0,1이니까 y는 3루트 3x 더하기 1이라고 바로 쓰면 되겠네. 세 번째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제곱 역시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미분할게요. 지수함수는 특히 2의 거듭적은 무조건 지모습 한번 그대로 나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속미분 결과 x가 얼마? x 이꼴 0. 그래서 그 값은 2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접선 기울기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ln 3x 제곱, 진수는 3x 제곱입니다. 요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ln 3 곱하기 x 제곱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미분한다. ln 미분하면 정리 계속 돌 거야. 계속 돌 거야. 오해하지 마. 진수분의 1. 그지? 진수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3x 제곱분의 1이고 합성이네. 그래서 속미분까지 하죠. 얼마? 6x. 요거 y 프라임 한 겁니다. 겉미분 진수분의 1 그리고 속미분까지 해줘서 6x 나왔고요. 분자분모 약분하면 x분의 2 되겠네요. 물론 요거 요렇게 해도 됩니다. 참고로 ln 3x 제곱은 로그 성질에 따라서 ln 3 더하기 2 ln x죠. 그래서 ln 3 미분하면은 ln 3은 얼마인지 몰라도 실수니까 0이고 2 ln x 미분하니까 x분의 2 나온다. 뚝딱 끝내도 돼요. 뭔 말인지 이해했음? 그리고 x에 1 대입해 주시면은 접선 기울기 나왔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2니까 2x 마이너스 2 더하기 ln 3 정리해도 되고 내비두는 것도 괜찮고 꼭 정리해야 될 의미는 없어요. 어려운 거 없죠? 기존에 하던 접선의 방식 그 내용에서 달라질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 에브리 모두 미적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미분하는 함수만 달라진 것 뿐이야. 기울기가 주어졌다. 이제는 문제 다 풀진 않고 몇 개만 골라서 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 패스하겠습니다. 로그 보겠습니다. 이 로그에 접하면서 x 더하기 1에 평행하다. 누구에 평행하다? 그러면 접선 기울기의 값이 1이다는 정보 던져주네요. 그러면은 y 프라임 x분의 1의 값이 언제 1이 되는지 방정식 풀어야 되죠. x의 값이 1일 때 되더라. x가 1일 때. 이 x 이퀄 1이라는 게 뭡니까? 접점의 x좌표인 거죠. 기울기 알려주면은 그 기울기의 값을 가지는 접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접점 x좌표가 1이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은 진수가 1이네요. 로그 0입니다. 진수가 1이니까 로그는 0이죠. ln 1.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1 되겠습니다. 참고로 lnx와 역함수 관계에 있는 지수함수는 누굽니까? 밑이 얼마야? y는 누구의 x제곱이야? 2 exponential 2 1,0에서 접선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대칭이 될 때 이 그림을 못 그렸군요. 이렇게 대칭이 되면은 접선 역시 대칭 쪽이 똑같이 대칭되어 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같으니까 모양 그대로 같고, 만약에 2짜리 기울기를 대칭시켰다면 2분의 1로 갑니다. y 꼴 x 대칭 때만 그래요. 기울기가 달라지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땐 계산으로 찾아야 되고요. 세
세 번째 유형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어라. 자,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 둘 다 볼게요. 왜냐면 얘네들은 계산이 조금 더 귀찮아지니까. 자, 다음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찾아라. 누구? 원점에서 0,0에서 그은 거 찾아랍니다. 그래프를 알아도 사실 스케치만 되지 정확한 방정식을 알 수는 없어요. 계산으로 철저하게 가야 됩니다. 접점 모르니까 t, 2에 t 마일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접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정석대로 합시다. 지수함수 미분해서 x에 t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입니다. 지수함수니까 그대로. 그리고 지수 부분 x에 대한 다항식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그 다음에 x에 t 대입했습니다. 그럼 방정식 완성해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거듭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t 더하기 2에 마 t 마이너스 1제곱. 그때 이 접선이 지나는 점이 바로 원점 0,0이더라. 그래서 xy에 이쁘게 0 대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만족하는 t의 값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뾰로롱 위로 가져오니까 t 더하기 1로 묶어낸다.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제곱 이꼴 0. 지수함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죠. 기본값. 이 친구 2분의 1의 t 더하기 1제곱과 같습니다. 미세값이 1보다 작지만 감소하는 모양이지만 언제나 양의 함수값을 가지죠. 즉 지수함수가 0이 될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y 방향평이 등이 없으니까. 따라서 앞에 있는 다항식이 0이 되게 하는 부분 t가 마이너스 1이다. 그 t 마이너스 1 뭘 얘기하냐? 접점의 좌표. 마이너스 1이면은 2의 0제곱 1이네요. 네. 마이너스 1,1이 접점이 된답니다. 그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 연습입니다. 마이너스 1,2에서 그은 접선을 찾아랍니다. 그럼 접점 좌표 t, 루트 t 더하기 2. 그럼 접선 기울기는 루트 x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민지 차례인가? 루트 x 미분하면 2분의 2분의 루트 아니야. 2분의 루트 아니야. 기진 루트 x 미분하면 루트는 2분의 1제곱과도 같은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될 거 아니야. 빼기 1 해야 되니까 2루트분의 1. 그 말했던 거야. 밑에 루트 2 곱해서.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 지금. 아까 했던 게 요 의미로 얘기했던 거야. 난 요걸로 들었는데. 여튼 요거라는 거. 여기 접선 기울기입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완성하고요. 미지수 파티이긴 하지만 2루트 t분의 1 x 마이너스 t 루트 t 더하기 2 마이너스 1,2니까 대입해야죠. 2는 2루트 t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더하기 루트 t 더하기 2. 숫자가 이쁘지 않네요. 2 일단 소거합시다. 그리고 한번 쫙 붙어봅시다. 양변에 2루트 t를 한번 곱해볼게요. 좌변은 0이니까 내비두고 너는 2루트 t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나올 거고 여기에 2루트 t가 곱해지니까 더하기 2t 고로 만족하는 t의 값은 1이 되겠네요. t가 1이다. 접점의 좌표가 1,3이다.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접선의 방정식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겠고요.
y는 기울기 2분의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부터 보면은 별 얘기들이 다 좋아. x 제곱 2의 x 제곱이랍니다. 1이 생겼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0,0을 지나요. 아무리 지수함수라도 x가 0이면 그래봤자 얘는 1밖에 안 되잖아. 0 곱하기 1이니까. 그래서 0으로 가기 위해서 원래 지수함수 이렇게 가던 거 흔히 하는 말로 x제곱이 멱살 잡고 이게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다가 0보다 커지면 둘 다 증가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상상만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게 아니라 정확한 방식에 따라서 극대 극소도 찾고요, 증가 감소도 찾고요,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일단 참고삼아 그래프 보여줬습니다. a,0이라는 점에서 x축이 있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지금 그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점쯤에 있으면은 범위 찾는 건 세미나 계산으로 마무리할 거고, 어떤 점에 있으면 접선 3개까지 나올 수 있나. 지우개 넣었어. 필통 안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어요? 오늘 노트하고 그다음에 자습하고 마치나 보고 왔어요. 수학 에세이하고. 오늘 더 이상 수학은 없다 이거네. 민지 뭐 지우개 2개나 들고 다녀. 물론 이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범위니까. 그리고 a,0이야. 공간위를 떠돌아다니니까. 나도 속았네. 따라서 적 찍어놓고 막 이러고 있다. 문제 잘 읽으세요. 내가 어디쯤 있으면 이러 하겠다 저러 하겠다. 문제 풀이를 위한 의식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접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접선은 반드시 접점은 동반하게 돼요. 서로 다른 세 접점이 있어야 되고요. 요 이야기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말로만 떼우고 끝내는데, 만약에 수리논술을 간다거나 또는 대학 과정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접선할 때 하는 제일 첫 번째까지보다는 접선을 공부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접선의 유일성을 증명합니다. 접선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접선이 존재한다면은 그 접선은 오직 하나이다. 유일성을 증명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런 걸 증명하진 않아요. 그냥 한 개다 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접선이 세 개란 말은 서로 다른 세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세 접점, 또 다른 말로 접하는 교점이니까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들 사이의 교점은 바로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a, 0이라는 외부의 한 점을 지나는 접선과 이 곡선과의 실근을 찾는 겁니다. 그래프 교점의 실근을 찾으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찾는 게 주된 포인트. 근데 대략 스케치 해보니까 요런 데쯤 있으니까 3개쯤 되죠.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 요거 둘, 여기로 뿅 셋. 여기 가 있으면 하나, 2개는 되는데 이거 될까? 가끔 요런 데 있으면 요거 되고, 하하, 이쪽으로는 접하는 거 아닌데 이거 정근선이야. 음에 무한 들어갈 때 얘 그냥 양이 무한되고 이 x제곱은 0으로 가까이 가야지 0이 되진 않잖아.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라서 점점 근접해 가는 거라서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미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 미분입니다. 기진 미분해 주세요. x제곱 2x제곱 미분하면 2x 야, 이거 서울애들 어떻게 공부하려나? 그래서 익스포넨셜이라고 해, 서울 강사들은. 원래 그것을 깐 말이니까. 네. x제곱 x의 2x 마이너스 2x 그대로 그대로지. 푸념하라고. 그래서 공통에서 x, 2의 x로 묶어내니까 2 더하기 x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첩선교육이 도함수. 그 접점의 좌표 잡아야 되겠죠? x를 전부 다 t로 바꿉시다. t, 2의 t제곱 2 더하기 t.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다음과 같다. t, 2의 t, 2 더하기 t, 2가 아니죠. 뭐였니? 예, 맞죠. 그리고 x 더하기 x 마이너스 a 끝. 요게 접선의 방정식. 이 접선의 방정식과 누구 y는 x제곱 2의 x제곱 둘의 교점을 찾으시란다. 모양 맞게 했죠? 미분했고 t 대입했고 뿅뿅. 아니죠, 아직 아니죠. 접선의 좌표 t, 더하기 t제곱 2의 t제곱. 네, 이렇게 해야죠. t의 값을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물론 t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여기에 관련된 풀이 조금 더 진행할게요. 이거 지금 t, ft 다시 t, t제곱 이 t제곱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 접선이 점 a, 0을 지난다. 그래서 xy에다가 각각 대입합시다. 0은 t, 2의 t제곱 곱하기 2 더하기 t 그리고 a 빼기 t 더하기 t제곱 2의 t 거듭제곱 되겠습니다. 자, 공통인수 묶어낸다라고 봐도 되고 양변에 0이 아닌 2의 t 거듭제곱 나눠주겠습니다. (0이) 아닌 2의 t제곱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t도 나눠줄게요. 그럼 이것에 2차 방정식이 나오는군요. 2a 더하기 3 아니죠. a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t제곱 다시 정리한다면은 t제곱 더하기 1 빼기 at 마이너스 2a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접점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점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접하는 실근 T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접점이 존재하려면은 접점이 존재해야 되고, 접점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교점,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나왔는데. 아하, 미안, 요거 아까 약분한 거 잘못했네. 여러분들은 그냥 적혀져 있죠? t 2의 t제곱, t제곱 2의 t제곱이었는데 요거 묶어줘야 되는 거지. 여기 앞에 t2의 t 거듭제곱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만 바뀌어요. 편하게 하려고 지웠는데 지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묶어줘야 되는 걸 일부러 귀찮아서 지우는 표현으로 썼는데, 왜 그러느냐? t가 0일 수도 있으니까. 2의 t제곱 나누는 건 상관없지만, 앞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개의 접선을 가져야 된다. 3개의 접점이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어야 된다. 2의 t 거듭제곱은 절대 never 0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t 이꼴 0이 되는 곳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뒤에 물결친 요 2차식 부분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왜 0이 아닌 두 실근? 만약 A의 값이 0 나와서 이 2차 방정식 부분이 2차식 부분이 0이라는 실근을 가지게 돼버리면은 앞에 이꼴 0이 되는 거랑 중근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세 접점이 아니라 두 개의 접점만 나오게 됩니다. 0 아니어야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0이 아니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다. 판별식 D를 구해보자. D는 B제곱 1만 A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48A는 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1 이꼴 0보다 커야 된다.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를 찾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식 쓰는 수밖에 없네요. 땅땅땅. 부등식이니까 큰 근보다 크고 작은 근보다 작을 겁니다. A는 근해공이 있으면 어찌되는 2A분의 2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지. 마이너스 제곱 9 마이너스 1 8 2루트 2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루트 2보다는 크다. 그 범위에서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범위에서는 해를 세 개의 접선을 가진다. 범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유리하면서 그때 있어. 증가하면서 접선. 그렇죠? A는 0 아니어야 되니까 요가 마이너스 3과 루트 8 음수네?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 그리고 또는 A는 0보다 크다까지 중간에 0 도려내야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항상 3개의 접선을 가진답니다. 계산이가 금방 따라들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이런 계산을 하는 주된 풀이 방향 아이디어를 체크해야 돼요. 세 개의 접선이 있다. 그러면 세 개의 접점이 있는 거고, 그건 곧 그래프에서 세 개의 교점이 있는 것은 세 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다. 방정식 입장에서. 그래서 방정식 해가 세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데서도 있다라는 말인데 이런 거 하나 어찌 있다라는 거지? 잘 상상이 안 되네. 자, 공통접선 F랑 G의 공통접선 1,1을 지나고 이 점에서 공통이다. 그럼 이 점이 교점이자 접점이네요. 각 그래프가 1,1을 지난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의 공통인 접선을 가진대. 이 점을 지나는 공통 접선이 아니라 이 점에서라고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문장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1,2 F는 지나고 G1을 구하면은 G1은 루트 A 더하기 B의 값이 무리수 2와 같다. 얘기 하나 찾았습니다. 미분 개수의 값이 또 동일해야 됩니다. 2x제곱 미분하고 1 넣어주면은 f'1의 값은 2입니다. g'(x를) 먼저 구해볼게요. 루트 ax 더하기 b니까 민지 다시 한번 이 친구 미분하면 g' 음? 2분의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죠. 분의 a 성미분까지 해서 요거 어디 갔나? 요거 x에 샤라라 1 넣으면은 얼마 나와야 된다? 똑같은 2가 나와야 된답니다. 2가 자 루트 a 더하기 b가 2입니다. 분모가 2이네요. 그럼 분자 a의 값은 얼마여야 합니까? 2제곱입니다. 그러면은 만족하는 b의 값은 아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로군요. 콜 그렇답니다.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증가함수 역시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작년 같지 미적원이 한 석 달 몇 달 전에 실컷 하는 얘기. 원래 그래프가 증가한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닫혀 있든 열려 있든 임의의 구간 안에서 관찰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말한 구간은 모든 실수 구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모든 실수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실수 R10파. 자,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x1보다 x2가 크다일 때 대응되는 함수의 값도 커지면은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감소함수는 x가 동일한 조건일 때 함수값들이 반대로 작아져야지만 감소함수라고 얘기하죠. 이게 증가감소의 제일 기본되는 정의입니다. 이 풀의 단점은 매번 함수값들을 일일이 비교해야 돼. 그 무수히 많은 구간 속에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판적법. 제가 좋아하는 말 나왔습니다. 미적 원가로 보면 안 돼. 어떻게 했습니까? 기울기, 미분, 계수. F'A가 F'A가 0이면 0보다 크면 x = a에서 증가 상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미적원 교재를 보면 세 단계로 진행이 돼요. 한 점 x = a에서의 증가 감소 상태.
그 점에서는 살짝 증가하고 있는 중. 요게 조금 더 확장되면은 점 이야기였고요. 구간으로 확장이 되면은 구간 안에서는 f'x라고 합니다.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f'x가 0보다 크다이면은 해당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감소는 부동호 발음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으로 가면은 증가 함수이려면 도함수가 f'x가 0보다 어떠해야 된다? 크다는 위에 있는 명제의 그냥 단순 역이죠. 결론은 앞으로 가정을 뒤로 보냈으니까 큰 거는 당연한데 등호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다루고 있는 fx 함수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친구여야 합니다. 미분 가능이라는 건 뾰족한 점이 없는 거잖아. 또는 매끄럽게 그려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실 그림만 봐서는 뭐가 뾰족한 건지 잘 파악은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애매한 곳은 그 특이점에서는 언제나 계산으로서 미분 계수값들 비교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수함수 뾰로롱, 로그함수 뾰로롱, 삼각함수 꿀렁꿀렁 모두 다 매끄럽게 그려지는 그래프들입니다. 한 번에 다 그렸습니다. 연속 함수고요. 매끄럽게 그려집니다. 미분 가능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바탕으로 증가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등호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x세제곱이었죠. 0에서 접선 기울기 0이더라. 그래도 전체적으로 증가함수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이런 친구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점에서부터 접선의 기울기 상수함수로 쭉 가다가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다루는 거 아닙니다. 이런 친구는 요 조건으로 증가함수를 할 수 없죠. 여기에서 2점 잡아버리면 증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약간 이상한 그런 친구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미적원에 하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대신 함수가 이렇게 x 더하기 x분의 1 유리함수. 기진아, x분의 1 미분하면 2분의 1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네. x분의 1 몫을 미분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1제곱처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서 미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얘는 x제곱분의 1이라고도 쓸게요. 일만 x제곱분의 1. 그러면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아래 블록 이렇게 생긴 거 아는데 x제곱분의 1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 예, 요거 다음 시간에 하는 겁니다. 요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니죠. 큰일 날 소리. 이겁니다. 무한대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런 놈에다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뒤집어질 거. 지금 이거 그림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소개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 마이너스 곱했고요. 플러스 1 평이동 해야 되는 거니까 너를 1만큼 내리면 되겠네요. 이런 그래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증가함수 얘기하세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증가함수는 금방 빠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0보다 작은 범위 감소, 0보다 큰 범위 증가, 0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미분했잖아. 그럼 너가 양수, 음수인 범위 찾아야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 어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해주시고요.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분자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프가 아까 방금 그렸던 그래프를 fx처럼 해석해 버렸네. 음수 양수 구간으로 도함수였죠. 앞서 그렸던 거 요거 이거 f 프라임 함수입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 양수 구간 구분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가 부호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분모는 부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면은 x는 1 이상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하.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너는 증가일 것이다. 증가하는 구간이고요. 그럼 감소하는 구간은 반대로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감소한다. 아참, x는 0 제외. 범위 수정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프의 정의역 자체에서 0은 제외되어 있으니까 x, ln x. 아유, 예, 쌤도 그래프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야죠. 정민, 미분해보자. 아하. 네,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잡자. 언제? x가 2분의 1일 때 0이다. 그리고 진수는 x로만 되어 있잖아. 로그가 정의될 조건,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 거잖아. 도함수가 음수네요. 그럼 무슨 일? 너는 여기에서 감소한다. f'이 음수니까. 그리고 x가 2분의 1보다 큰 곳에서는 증가한다.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위에서도 멍청한 소리 하나 했네요. 함수의 증가 감소 조사를 하고 있다. 어디에서 증가합니다, 어디에서 감소합니다 얘기합니다. 미분계수가 0인 곳에서는 x가 1일 때 미분계수 0이죠. 마이너스 1일 때도 미분계수 0이죠. 미분계수가 0일 때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 못합니다. 등호 빼주셔야 합니다. 여기 대신 거꾸로 야, 이런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 하면은 그 중간중간 미분계수가 0인 점은 들어가도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증가 감소가 되게 하라. 아유, 상하함수도 나왔네. 모든 실수 구간에서 감소하여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x 코사인 2x라는 그래프 나와라 뚝딱. 헐. 바보같은 쌤이 지웠네요. 실컷 다 준비해놓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구경만 합시다. ax 코사인 2x인가? 이렇게 빨간 그래프 마냥 생겼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증가도 아닙니다. 감소도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증가 추세인 것 뿐입니다. 수학적으로 뭐 증가 감소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A의 값을 변화시켜 볼게. A를 점점 키우니까 아유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이 증가 감소네. 아유 증가. 어디선가부터 증가하고 있는 거야. 요 정도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반대로 값을 작게 하니까 뭐야? 감소함수가 아니라 감소한 추세에서 감소함수로 바뀌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류의 그래프예요. 당연히 계산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역시 우리한테 필요로 한 것은 도함수. 이제 누구 차례지? 제가 할게요. a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2x 대각 공식 써서 미분해도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미분해도 되고 더하기 2 사인 2x입니다.
생각한 것랑 한번 맞춰보고 미분 받게 됐는지. 모든 실수 구간에서 감소하여라. 그러면 너 항상 0보다 작은 거 찾으러 가자. 감소할 조건 찾으니까 그래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sin EX라는 그래프를 본다면은 그 앞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sin EX 그래프라는 걸 보면은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그런 그래프지요. 사인이니까 뾰로로. 여기가 맥스 2, 마이너스 2. 이걸 X축 Y축 방향 A만큼 평이동합니다. 항상 음수가 되려면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A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축 방향 얼마만큼 평이동해야 할까? 상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꿀렁꿀렁 좌우로 계속 확장되면서 똑같은 모양 반복되는데 Y축 방향 A만큼 평이동해야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겠냐고. 이만큼. 여기에 X축이 딱 와주면은 최대값이 0이 되는 순간들이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는 함수값들이 죄다 음수라고요. 그래서 실수 A값의 범위를 찾아라.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같은 것까지. 쌤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에 미분계수값이 음수 들어가 있으면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요.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딱 맞췄습니다. 바로 요 지점. 어떻게 돼 있다? 한번 가다가 살짝 0이 된 겁니다. 0 쭉 간 게 아니라 살짝 0이야.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그래프 모양과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0 됐다 바로 다시 계속 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예, 지수함수입니다. 미분하셔야 되겠네요. f'(x) 지수함수 2의 x제곱 미분하면 항상 2의 x제곱 자기는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습니다. 동호 반복입니다. 지수함수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이건 결과 놓고 보여줄게요. 먼저 앞에 거 미분했다. 1 미분하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ax 그리고 2의 x제곱이 있고요.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는 그대로죠. 2의 x제곱은 미분해도 그대로고 미분 안 해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빨리 풀고 싶다면은 지수함수와 곱해진 녀석이 미분을 하죠. 그러면 2의 x 걷어쪽 일단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앞에 곱해진 다른 함수 그대로 한번 적고 걔 미분 바로 해버리세요. 다시 fx 곱하기 2의 x제곱을 미분한다면은 그 결과는 언제나 다음과 같습니다. 2의 x제곱 곱하기 fx 그대로랑 f'x 한번 미분한 거랑 도함수가 나왔고요. 자, 증가해라고 합니다. 실수 구간에서 증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증가할 조건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란다. 2의 x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2의 x제곱은 부등호 반응에 영향 안 줍니다. 0이 되는 일조차도 없어요. 남은 것은 오로지 이 2차항의 뭐 2차항 이 녀석의 판별식이 어때야 여기 다시 이게 항상 음수야겠네요. 아니죠. 항상 양수야죠. 항상 양수.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첫 번째, A가 0이면 가능합니다. A에 대한 별다른 조건 범위는 없죠. 그냥 실수 A라고만 했습니다. 그럼 A에 0 되어도 문제 없다고요. A가 0이면 뭔 일 벌어지는데? 상수 1만 남잖아. 상수함수 양의 값이니까 문제 없고 해피하고. 두 번째,
a가 양수이면은 x제곱의 부호가 음수라서 윗블록 함수 모든 실수에서 양수일 수가 없어요. a가 음수인 범위 안에서 판별식의 값이 4분의 d가 0보다 어떠해야 된다? 작아야만 한다. a가 0보다 작다는 말이 2차 함수, 2차항의 부호가 양수라는 말이고요. 그때 판별식을 보겠다 합니다.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a네요. 너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0보다 작은 범위에 쏙 들어가네요. 그래서 a 0까지 포함해 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0 이하이다. 원래는 판별식에 의해서 a는 0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두 번째 가정한 조건에도 맞고, 근데 1번 첫 번째 조건에서 a 0인 것까지도 구했으니까 등호까지 한번 붙여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자, 극대급수 동일합니다. 극대급수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거,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급수. x를 극대급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런 그래프 모양에서 땅땅땅땅땅땅 x 이꼴 a 똥똥똥똥똥똥똥 x 이꼴 b 있을 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변화되는 지점을 극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어만 그냥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는 그냥 혼용하고 헷갈리면서 계속 쓰겠지만 극대급수라는 것은 x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극대에 대응되는 점을 극대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대응되는 함수값을 fa라는 함수값이 요놈이 극대값이 되는 겁니다. 극대에 대응되는 각 극대값. 그래서 얘는 극수에 대응되는 함수값, 극소값. 자, 이게 연속 함수 1대의 극대이고요. 요 이야기 매번 할 때마다 살짝 고민되는 게 아직까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속 함수에서 극대 급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대로 미분하고 상관없이 요것도 극대값을 가지는 지점 불연속일 때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자, 이런 점이나 아니면은 이런 점 있을 때 둘 중에 하나 먼저 아래 거 봅시다. 불연속이니까 멍할 건데 얘는 극대일까요? 극소일까요? 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극대 나왔고요. 아무래도 주변 생긴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극대 생각하겠죠? 얘 극소입니다. 불연속인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직까지 학교는 워낙 많고 또 자료를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진주에서 이거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거 바뀌었다는 걸 아시는 분도 과연 몇 분 될까 싶기는 한데 극대극소의 정의가 바뀐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르칠 거면 제대로 가르치자 뭐 이런 식으로. 뭔 소리냐? 자, x = a를 기준으로 열린 구간을 잡습니다. 좁은 동네에서, 요만한 좁은 동네에서 이 점은 주변에 있는 다른 점보다 어때? 크다 작다? 작잖아. 그래서 극소야. 극대극소의 정의가 그겁니다. 그 점을 중심으로 굉장히 좁은 범위를 잡는 거야. 아니, 어떤 범위가 있기만 하면 돼. 얘가 최소값이 되는, 얘보다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아지기만 하면은 극소값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있으면은 다른 점은 얘보다 다 작죠? 극대값이 되는 겁니다. 네. 바뀐 정의니까 한번 언급을 하는데 계속 말했다시피 기출 문제에서조차도 나온 적 없으니까 여러분은 계속 하던 대로 연속해서 이야기만 보면 되겠고요. 극대극소 판정 역시 도함수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로서 얘기합니다. 도함수의 부호입니다. 미적원 했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선생님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다음을 미분해 봅시다. 극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f'은 x 미분했다 1, 그리고 x분의 4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4가 되겠습니다. x제곱분의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는 역시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이놈들을 y축 방향 평이동하니까 아이야 왜 지워지니? 요렇게 나오겠네요. 언제 x 값이 얼마일 때 0이 됩니까? 마이너스 2와 2, 뿔만 2일 때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양수, 2보다 큰 범위에서 양수,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음수, 0과 2 사이에서 음수.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0은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극값을 구하여라. 바로 이 지점.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무엇을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 그리고 마이너스 양수 2에서는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니까 극소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함수값들을 마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극대값은 극값이라는 것은 극대값, 극소값을 뜻하는 거니까 f-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마8. 극소는 f2, 2 마이너스 2 더하기 2, 2. 위에가 극대값입니다. 아래가 극소값이고요. 그래프가 곧다우로 생겨먹은 겁니다. 요게 아마 요렇게 생겼으려나? 이런 식으로 그럴 거야. 곧다우로 생겨먹은 겁니다. 그래서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더 작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 연속 함수일 때는 당연히 극대가 바로 이웃한 극소보다 커야 되지만 불연속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 역시 그래프를 많이 관찰해 보셔야 될 거고요. 헷갈려.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뭐 하시라? 이 사이트에서 뚜루뚜딱 입력해 보시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나누기 x 녹색 그래프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평이동을 내가 잘못 적었나 보다. 자, 요거 미분해 주시면은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로 한번 바라봅시다. f' 도함수는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2예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x제곱분의 1입니다. 다시 x 세제곱으로 통분하면은 x 마이너스 2 나오겠고요. 너가 0이 되는 곳은 어디? x 이퀄 2가 0입니다. 이거 그래프 못 그리겠네. 그지?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 부호 찾기가 힘들다? 그럴 때 우리는 증감표를 꺼내 들면 되죠. 정역은 0을 제외하면 되네요. 정역에서 제외하는 값은 이렇게 소괄호 쳐주시면 되고요. x 이퀄 2에서 도함수가 0입니다. 2보다 큰 값에서는 x 세제곱은 언제나 양수고, 그리고 분자 x-2니까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양의 값 가지겠고 증가. 0과 2 사이에서는 x 세제곱은 양수, 0과 2 사이에서 x-2는 음수. 감소하는 그래프.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2도 음수, x 세제곱, 음수의 세제곱이니까 양수 증가하는 모양.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얘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불연속 그래프는 적어도 불연속점에 함수 값은 있었어. 그러니까 비교라도 할 수 있는데 얘는 x 이퀄 0일 때 정의 안 돼 있죠. 극대 극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작아졌다 올라가는 극속값만 존재합니다. 역시 그래프 한번 관찰해 볼게요. 1-x 나누기 야 이런 식으로 증가 함수이긴 하지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불연속이라서. 그리고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살짝 치고 올라갑니다. 정말 살짝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극속값까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여기에 이런 함수값이 있었다면은 0,0을 지난다. x가 0일 때 0이다. 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뭐가 된다? 극소야. 무리 함수도 뭐 마찬가지 얘기고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그냥 계산 연습이라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관함수까지. 우리가 배웠던 초월 함수들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뭐 곱하기도 하고 합성하는 것까지 이제 봐야 되겠죠. 미정계수도 같은 패턴이니까 뭐 추가적인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계산만 조금 더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x가 2에서 극소값 4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f2 2a 더하기 2분의 b가 4이다. 이런 얘기 하나 할 수 있겠네요. a, b에 대한 이쁘진 않지만 관계식 하나 찾았습니다. 극소를 가지니까 자 ax 다항함수 x분의 1 유리함수 얘는 x = 0을 제외하고 x = 0을 제외하고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합니다.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의 합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합니다. x = 0 빼고 고로 극소값을 가진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도함수 값은 0이 될 거라는 겁니다. f' 2의 값은 0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래서 미분해 줍니다. a 마이너스 x제곱분의 b 즉 a 빼기 4분의 b가 0입니다. 둘을 연립하면 a, b의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b는 4a 형 대입해주면은 4a가 4니까 a의 값은 1이고요. b의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리고 극소 말고 극대로 찾아랍니다. 완성된 fx 함수는 x 더하기 x분의 4니까 그 도함수 f'x는 1-x제곱분의 4이고요. 이런 모습 많이 봤죠? x가 2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대를 가진다. 그러면 x에 마이너스 2 넣자고요. f-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4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극대값을 가진다. 그리고 이 문제 또 빨리 풀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 뭐냐면은 함수 fx가 x 더하기 x분의 4였죠. 자, 이 친구한테 f-x를 한번 살짝 훔치고 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분의 4인데 이거는 마이너스를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4와도 같죠? 다시 마이너스 fx라고 적을 수 있겠죠. f-x가 마이너스 fx다. 무슨 관계? 원점 대칭 함수. 그러니까 극소 극대도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아까 살짝 봤던 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돼 있던 그 그래프. 이런 유의 그래프. 그래서 극대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방학 잘 보내시고요. 오늘 자정 넘어서
선생님 유튜브 링크를 하나씩 보내겠습니다. 기하 벡터, 벡터의 내적 부분 강의예요.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 기하 벡터 교환 나눠준 거 있지? 다 못하고 끝났잖아? 그거 마무리할 거예요. 조금 1시간? 조금? 길어야 1시간만.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잘 보내시고. 네, 좋은 연휴 보내시고요. 계약 준비 착실하게 하시고요. 민지는 수요일 날 시간이 안 되는 거지? 3시에 가야지. 주말은 매주 나올 수 있나? 피곤하다요. 토요일부터 나오는 거야? 금요일 날 나오는 거야? 한 주는 금요일. 한 주는 토요일. 참 의미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근데 금요일 나오는 거 뭐 야장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거 아니가? 아니 그나마 아닌 거. 원래 2주마다 나오는 건데 저는 빼는 거예요. 알았어. 방학 끝나고는 수업 똑같아. 이 시간. 아니, 주말에 수업은 방학이라고 시간표 달라진 건 없었거든. 계약해도 동일한 시간표.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목요일도 안 맞아. 화요일 수업은 10시 반이고. 근데 민지는 화요일 수업 안 되겠지. 주말에 오면 그때 했던 뭐 문제 자료 정도는 챙겨주세요. 일요일 수업은 아예 안 왜? 일요일 몇 시까지 복귀인데?